안녕하세요, 최경우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시간을 줄여드리는 부동산 이슈 5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두 주치 저희 소식지를 다 가져와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소식은 요걸 좀 뽑았습니다. 제목은 이래요. LH 3기 신도시 1차 민간 참여사업 우선 협상자를 대우 컨소시엄으로 선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3기 신도시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죠. 부동산 시장에 차지하는 위치도 그렇고. 근데 요 밑에 있는 거, 이거 1차 민간 참여사업 우선 협상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 거기다가 대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3기 신도시가 그냥 아무데 논바닥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존 택지지구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당연히 3기 신도시가 들어가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거에 따라 투자 계획이 다 달라지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뉴스를 보면요, 일단 내용은 되게 짧아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4개 단지 중에서 하남, 교산, A2블록 1115가구인데 2799억, 대략 2800억 원에 이번에 계약을 체결했다. 누가? LH가 대우 컨소시엄이랑 체결했다, 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 3기 신도시 분양 예정들이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뭐 본청약 주로 들어가죠. 올해도 한다는 데도 있고, 그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서울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교산 신도시 거기에 들어가는 게 A2블럭인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 청약이 과연 필요한가, 필요했는가. 왜 그러냐면요, 이 교산 신도시 A2블록은요 이번에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계약을 LH가 했는데, 문제는 얘가 사전 청약을 했었어요. 언제? 21년도 11월에 했었습니다. 벌써 한 3년이 돼가죠. 예. 그 당시에 뭐가 중요했겠어요? 당연히 분양가. 그 당시에 이제 사전청이니까 추정 분양가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본청약 분양가, 본청약이 사실 밀려서 내년 3월인 거로 밀렸는데, 이번에 또 6억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6억 이상이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2011년 11월 사전청약 당시에 예상 분양가가 59형 기준으로 4.86억이었습니다. 즉 4.8억 선에 분양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시 많이 밀렸어요. 거의 5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평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문제는 이때 4.8억의 추정 분양가를 예측하고 사람들이 신청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본청약에서 6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좀 전에 이을 수 있었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남 교산 A2블록을 갖다가 얼마 이번에 LH가 계약했다? 2799억, 즉 2800억에 계약을 한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표도 잘 안 나와서 이건 그냥 아예 제가 들어갔습니다. 어디냐면 LH입니다. LH에서 공고냈던 거예요. 하남교산 A2블록.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LH가 담당하는 게 있고 이 공공택지지구예요. 그런데 LH에서 뭐라 하냐면, 토지조성은 그래 우리가 할게, 건설은 민간 건설업체 니네가 해라. 왜냐면 아무래도 입주민들도 민간 건설사가 만든 걸 좀 더 신뢰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토지 조성비 나왔어요. 3,480억입니다. 이거 천 단위예요, 천. 그래서 3,480억이 들었고, 민간 사업자 이번에 계약한 거 좀 전에 뉴스 봤죠? 2,799억이라고 나와 있죠. 민간 사업자하고 체결한 게 2,798억, 대충 2,799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 단지의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LH가 만든 토지 조성비 요 놈에다가 민간 사업자, 즉 시공사죠. 이번에 대우인데 사실 컨소시엄이니까 몇 개가 더 있어요. 뭐 계룡건설이라든가 뭐 또 어디 들어가고 그랬던데, 얘네한테 지급한 비용, 이거 공사비 쉽게 말해서 요거 합해서 나누면 됩니다. 그럼 분양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1115세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계산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나온 가격이 요겁니다. 5.7억. 어떻게 계산했냐면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세대수가 타입별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사전청약 때. 그리고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곱하기 세대수 한 다음에 총 더했더니 그게 약 5,200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좀 전에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번에 나온 거 뭐냐, 토지 조성비가 올라갔고 공사비 올라가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합치면 얼마냐, 6,300억입니다. 그러면은 요때 2년 반 전에 사전청약 당시에 추정할 때 요 가격으로 계산한 게 5,2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계약한 게 6,300억이란 말이에요. 대략 얼마가 늘었냐면 2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공사비 플러스 토지비예요. 더 뭘 더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최소 분양가입니다. 즉 믿지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LH든 뭐 대우건설이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계산해드린 건 최소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6,300을 역산했습니다. 호실수는 바뀐 게 없거든요. 1115세대가 평형도 똑같아요. 그 세대수도. 그걸 다 역산해서 역계산해서 해봤더니 나온 게 59형 같은 경우에 왜 59형이 기준이냐? 1115세대 중에서 700세대가 59형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봤더니 사전청약 4.8억, 정확히 4.86억인데 역산해서 계산했더니 5.7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최소 분양가입니다. 왜냐면 세대수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1형이 있거든요. 51형을 똑같이 20% 증가시키는 걸로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죠. 59형한테 조금 더 증가를 시킬 겁니다. 여하튼 그건 그냥 빼버렸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비쌀 수 있는데 그냥 5.7억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 이렇게 되면 본청약도 지금 일단 지연됐습니다. 원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9월 달에 청약을 하겠다. 본청약을 하겠다. 사전청약은 21년도 이미 했고 본청약을 이번 9월에 한다 그랬는데 이것마저 내년 3월로 일단 밀렸어요. 그래서 입주도 27년 3월에서 아마 27년 하반기로 밀리겠죠. 아직 미정이라 나오지만. 근데 기다렸던 분들, 사전청약했던 분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4.8억에서 5.7억으로 1억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5.7억이 최소 예상 분양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값에다가 대우건설이든 뭐 어떤 시공사든 시공사 컨소시엄이니까 뭐 대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건설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걔네가 짓는 시공비 딱 포함을 그냥 세대수로 나눈 게 이거예요. 세대수 나눈 게. 그럼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 있느냐? 일단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 3월로 밀렸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특히나 교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고 과거에 이런 식으로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해서 했던 단지들이 있었겠죠. 제가 전수조사는 못 해봤는데 대략 몇 개를 딱 찍어서 해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계약이 맺었잖아요. 우선협상 대상자. 그때 공사비보다도 실제 분양한 거 보면 좀 더 올라갑니다. 10% 정도 올라간 건 제가 봤는데 그게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옵션은 빠집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기본 분양가예요. 발코니 확장비는 들어갑니다. 기본 분양이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 요즘 옵션질이라고 저희가 좀 비하해서 보는데 아시죠? 뭐 주방 특화라든가 뭐 욕실 특화라든가 이거 다 빠진 거예요.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분양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주변 시세가 있습니다. 분상제 지역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남이거든요. 하남에서 이렇게 좀 넓게 보시면 여기 교산 신도시라고 있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어디 위치하느냐? 이 A2 블럭이 요 거의 끝부분, 위쪽 끝부분에 위치합니다. 자리가 좋다 안 좋다 그거는 두 번째 치고요. 분상제하면 우리가 다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 있죠? 그럼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기 A2 블럭 요거입니다. 요거 필돼 있죠 지금.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거. 요 놈이 아마 A2 블럭일 텐데 요 근처에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냐? 하남에서 신장 택지 지구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 부영 아파트로 보이시죠? 왜냐면 59형을 갖다 얘기할 거니까 여기는 59형이 없어갖고 59형 제일 가까운 게 요 놈입니다. 부영 아파트. 이게 들어간 지 30년 된 아파트예요. 94년인가 들어왔으니까 30년 다 됐습니다. 근데 얘 59년 지금 얼마냐? 6억 5천에서 7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남에 유명한 신도시 하나 있죠? 미사 신도시 있습니다. 미사 신도시가 여기 있어요, 여기. 멀어 보이지만 멀지 않습니다. 하남이 원래 좁은 동네라. 그럼 여기는 얼마냐? 59형이 8억 5천 정도 합니다. 조금 싼 거는 7억대에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8억 5천, 8억에서 8억 5천 선에서 지금 매물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A2 분양가 요거는 넘어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분상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또 문제는 뭐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공공 분양에 대한 민간 사업 참여 사업이요. 즉 기본적으로 얘는 공공 분양입니다. 그런데 공공 분양인데 가격이 이러해요. 그럼 여기 민간 분양이 나오겠죠. 민간 분양은 좀 더 늦게 나오겠죠. 공공이 그나마 좀 빨리 들어가니까 뭐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럼 민간 분양가는 어떨까? 이걸 예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사전청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꼭지에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사전청약은 지금 폐지 수준 받고 있죠.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10년 전에도 나왔다가 문제 있어서 폐지됐는데 이번 부동산 폭등기 때 21년도에 그때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정확히 19년도죠. 요 얘기했다가 지금 또 유야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 사전청약 이런 제도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 예상에는 26년, 7년, 8년 돼서 부동산이 약간 상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공급 부족으로. 그럼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이름만 바꿔갖고 그때 이런 거에 혹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21년도 이거 사전청약 한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20% 올랐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상은 이게 최소 분양가니까. 따라서 이런 거 사전청약이든 뭐든 이런 비슷한 제도가 나올 때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 이 교산 A2 블럭을 사전청에 당첨된 사람이다. 이걸 과연 투자해도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4.8억이었던 게 5.7억이 됐는데 더 올라가겠죠. 뭐 6.2억, 3억이 된다고 쳐도 괜찮느냐? 괜찮을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옆에 30년 된 아파트가 지금 6억 5천이라고. 30년 된 아파트가.
같은 평형이. 그리고 옆에 신축은 8.5억이라고.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사전청약 받으신 분들 중에 물론 자금 여력 자체가 내가 계산한 거랑 완전히 달라졌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첨이 됐잖아요. 근데 4.8억인데 왜 6억이 넘어가? 이러시지 마시고 주변 거 보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 그럼 이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교산 신도시에 대한 게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 더 자세히 분석해 드릴 건데 또 하나 있죠.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청약 되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하남시가 32만 명인데 그럼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죠. 주변에 있는 오래된 단지들뿐만 아니라 하남도 아파트 많거든요. 풍산도 있고 미사도 있고 서울 가까운 좀 위례도 있는데 그럼 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59형 가격이 지금 여기 분양가 나오는 거 생각해 봤을 때 나쁠까 좋을까?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내가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아니면은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 근처에 집을 갖다가 매매를 하려는 생각이 있든 아니면 이미 갖고 있든 3기 신도시에 대한 지금 분양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정확한 분양가는 아니죠. 왜냐면 뉴스에서는 딱 이런 식으로만 다뤘거든요. 근데 여기서 충분히 3기 신도시의 분양 가격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해보시는 거는 여기에 청약을 넣으실 분이든 아니면 이미 근처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신 분이든 투자 요소로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아니잖아요. 남양주도 있고요. 3기 신도시 여기저기 많죠.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작게는 과천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런 뉴스 나올 거예요. 그냥 모르겠는데 넘어가지 말고 잘 들여다보시면 내 집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뉴스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다뤄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전청약은 정말 불필요한 제도였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지금 본청약하면 됐던 거예요. 그죠? 의미가 없는 제도란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이런 거 보시고 계산해 보시고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이 지역에 이 지역 꼭 하나 말고도요. 3기신도시 전부 다 내가 집을 지금 매수할 타이밍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신도시라고 해서 나오는 놈의 가격이 대충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저보다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런 자료들이. 그런 거 분석해 보시면서 아 내가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겠다. 아니면 청약하는 게 사전 청약 그래도 당첨되신 분들 있잖아요. 아 밀고 가야겠다. 뭐 이런 거 판단해 보시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